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시 컨설턴트 윤현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부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간호학과 면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면접 학과마다 비슷할 수는 있지만요.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합격, 불합격이 많이 결정되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1부에서도 강조드렸습니다. 간호학은 정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대 병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로 인해서 실습지, 내가 취업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업량과 실습하는 그 시간이 정말 다른 학과에 비해서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안목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A라는 병원과 B라는 병원에서 내가 혹시 실습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A라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단어, 용어 또는 경험, 이런 부분이 B와는 다르겠죠. 중요 과목은 뭐니 해도 첫째도 강조하지만 영어, 그리고 두 번째 생명과학, 그리고 유사학과는 이런 학과가 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혹시 간호학과 가려고 하는데 성적이 조금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런 학과를 추천하는데, 일부에서 제가 배우는 학업량이 다르다는 걸 꼭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타나는 앞에 보이시는 도표는 간호학과 중에서도 면접이 들어가 있는 전형들입니다. 전체 대학을 다 가지고 온 건 아니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게는 면접 유형이 20%부터요. 많게는 60%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20% 본다. 그럼 간호학과에서 왜 이렇게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사람을 대해야 된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인성적인 측면을 꼭 반드시 봐야 되겠다. 이 학생이 생활한 부분을 생활기록부에서도 봤지만 그 사실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60%까지 보는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친구의 모든 영향을 다 끌어내서 본다고 보면 되겠죠. 결론은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면접 전형이 있는 간호학과에서는 첫째, 교과 점수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 전공 적합성, 세 번째, 자기 주도성, 네 번째, 인성에 관한 부분을 꼭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를 가지고 왔는데요.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지원할 수 있는 내신은 1점대 후반부터 이렇게 2점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세대에서는 어떤 부분을 면접에서 좀 보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내신, 비교과 활동, 자기주도성, 논리성. 그럼 중앙대학교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내신과 비교과 활동을 보는 거죠. 아무래도 어떻게? 이 연세대학교에서 보는 부분이 더 많죠. 면접에서 전공적 합성을 어필하셔야 되고요.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서 토론한 영향을 좀 보게 되고요. 정말 많은 경험을 한 다양성을 함께 확인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 중앙대학교는 전공적 합성과 발전 가능성 두 가지를 좀 더 강하게 본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좀 참고해 주시면 면접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중앙대학교 2022학년도에는요. 교과와 학교 추천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다빈치 전형이 신설되는데요. 다빈치 전형에서도 30% 면접을 본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에서 나오는 면접 질문을 제가 5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첫 번째, 인성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힘들었던 일이라든지 또는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간호사에서의 자질이 어떻게 된다, 봉사활동에서 역할 또는 인상적인 경험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적으로 인성 질문이 첫 번째 들어가고요. 두 번째, 영어 관련 또는 생명화학 관련 질문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 질문은 세부 능력, 교과서 또는 탐구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면서 핵심 키워드, 단어들을 요약해서 본인이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재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뭐 대학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의 경우 종교적인 색상을 좀 띠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간호학과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기여를 하는데요. 그 학교에 관한 인재상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동아리 활동에서 정말 전공적합성을 살려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냈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볼 테니까요. 꼭 활동하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왜 간호사가 되어야 하고 왜 그 본인 꿈을 펼치는데 우리 학교여만 하는지 학교에 대한 지원 동기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연습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대학 생활하면서 확장을 하시게 되겠죠. 그럼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본인이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팀입니다. 제가 6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자기소개, 과정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힘든 점,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시고요. 지원 동기는 스토리 중심으로 풀어내시고, 팀 활동은 활동 중심으로 풀어내시고요. 학업 계획은 학과 스토리 중심으로 풀어내시고, 즉석 질문은요, 상황 중심으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제가 키워드를 표시해 두었고요. 정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노란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 두었습니다. 결국은요, 힘든 점을 풀어라. 본인이 분명히 어떤 활동을 하다가 힘든 점이 있었잖아요. 그 힘든 점을 어떻게, 내 사례가 있잖아요. 타인 사례가 아니고 내가 정말 힘들었던 사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경험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걸 금방 해결했다면 조금 스토리상으로 없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내심을 가져서 해결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한번 표현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아무래도 간호학과에 입학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팁도 드려야 되겠죠. 전공 학업에 대한 능력인데요. 간호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영어. 특히 원서 번역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수학인데요. 통계 능력도 좋지만요. 통계 번역 능력이 뭐냐 하면요. 통계적인 부분도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에 더해서 상위권 간호학과를 생각하는 친구는요. 우리나라 의학 쪽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또 의학 자료가 로 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 통계 번역 능력도 같이 길러주시면 좋다는 거,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소통 능력 또는 생명과 관련된 역량, 화학과 관련된 역량, 전공 학업 능력으로서 꼭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선택,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동아리 선택에서요. 일단 간호학과는 상담 동아리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영번역 동아리, 그리고 세 번째, 생명 동아리, 네 번째, 수학 동아리, 다섯 번째, 과학 탐구 동아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추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간호학과 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던데요. 저도 고민하고 각 대학 또는 각 도서관 또는 간호학과 간 친구들이 이야기해주는 책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꼭 이 책을 읽어서 내가 유리하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간호학과 가는 친구들의 데이터를 다 보니까요. 이런 책을 읽었더라 라는 부분에서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호학과 면접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의 역량을 좀 키워주시면 간호학과 면접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고 합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입시 컨설턴트 윤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